J&H텍 본사 50층. 한지훈의 집무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최첨단 장비들로 꾸며진 공간은 그의 성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J&H텍의 CEO 자리에 오른 그는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사업 수완으로 회사를 단숨에 업계 선두로 이끌었다. 언론은 그를 젊은 미다스의 손이라 칭송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고독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책상에 앉아 텅 빈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액자 속에는 유년 시절의 그와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은 너무나 짧았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는 홀로 혹독한 세상에 던져졌다. 일찍이 삶의 무게를 깨달은 그는 오직 성공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그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백이 있었다. 바로 자녀였다. 5년 전 그는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불임. 의사는 담담하게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명석한 두뇌도 막대한 부도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없다는 사실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 이후로 그는 더욱더 차갑고 냉담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사랑이나 결혼 같은 감정은 사치라고 여기며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그는 고독한 제왕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무미건조한 일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었다. 이른 아침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업무,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자료 검토. 그의 하루는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돌아갔다. 감정의 동요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견고한 성벽은 단 한 사람의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비서실장 유 비서가 들어왔다. 유 비서는 늘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역력했다. 대표님, 급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꼭 대표님을 만나야 한다고. 유 비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이사회 준비 중인 것 모르나 누가 온 건데. 그게 시골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5명이나. 유 비서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이들 5명. 지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누가 감히 이런 중요한 시간에 자신의 사무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온단 말인가.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돌려보내 보안팀을 부르든가. 대표님, 하지만 그분 말씀이 대표님의 아이들이라고. 유 비서는 마침내 말을 내뱉었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불임 진단을 받은 자신에게 아이들이라니. 그것도 5명이나. 누가 감히 자신을 상대로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노린 음모이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여인의 황당한 주장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떠올랐다. 뭐라고 당장 그 여자와 아이들을 끌어내. 지훈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격앙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유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대표님을 닮았습니다. 특히 막내 아이는 대표님과 똑같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나와 똑같은 점. 그는 자신의 목 뒷부분에 있는 작은 흉터 같은 점을 떠올렸다. 그것은 어릴 적 개구쟁이처럼 놀다 생긴 작은 상처로 그의 몸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흔적이었다. 유 비서가 그 점의 존재를 알고 있을 리 없었다. 지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데리고 와. 몇 분 후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이 들어섰다. 여인은 단정하지만 낡은 옷차림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듯한 피부와 약간 거친 손은 그녀가 시골에서 왔다는 유 비서의 말을 뒷받침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함과 동시에 강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남자아이 3과 여자아이 2, 총 5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또렷한 눈망울과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도록 서로 닮아 있었고, 특히 모두 큰 눈과 오뚝한 콧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지훈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지훈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설마 이런 일이.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의심하려 애썼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제가 한수미입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지훈의 귀에 또렷이 박혔다. 이 아이들은 대표님의 아이들입니다. 지훈은 한수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불임이었다. 그 사실은 의사들의 확고한 진단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아이들은 너무나도 자신을 닮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막내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수줍게 한수미의 다리 뒤로 숨어 있었다. 그때 여자아이의 고개가 살짝 움직였고 지훈의 시선은 아이의 목에 닿았다. 작은 흉터 같은 점, 그의 목에 있는 점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불임 진단이 가짜였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압도당했다. 그의 차갑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그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도에 휘청거렸다. 그의 눈에는 평생 흘리지 않던 눈물이 고였다. 그는 CEO로서의 냉철함도 이성적인 판단도 할 수 없었다. 오직 눈앞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존재를 알린 여인, 한수미만이 그의 시야에 가득 찼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지훈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깊은 절망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한수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이며 왜 자신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의 불임 진단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폭발할 것만 같았다. 지훈은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다. 그는 냉정함을 되찾아야 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과 그 점은 너무나 생생한 증거였다. 그는 한수미와 아이들을 더 이상 그곳에 세워둘 수 없었다. 유비서, 이사회를 잠시 연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을 편안한 곳으로 안내해 드려 식사도 준비하고.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유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단력이 엿보였다. 유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표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한수미는 지훈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노려보던 무서운 아저씨의 눈빛이 변하자 조금이나마 안심하는 듯 했다. 지우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5명의 아이들. 그들은 마치 작은 별들처럼 그의 텅 빈 우주에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그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 분명했다. 그의 불임 진단 뒤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진짜 부모는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의 삶에는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한 조각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피어났다. 한지우는 집무실 문이 닫히고 한수미와 아이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의문으로 가득 찼다. 불임이라는 의사의 확고한 진단, 그리고 그 진단을 뒤엎는 5 아이들의 존재, 특히 막내딸의 목에 있던 그 점은 지울 수 없는 증거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사기극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적인 사고는 무너졌고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대신했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액자 속 부모님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부모님의 환한 미소는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은 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고 행복이었을까? 유비서 지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유비서는 즉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당혹스러웠지만 대표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금 그 여자와 아이들에 대해 당장 조사해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친자 확인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으로.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불안감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네, 대표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불임 진단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혹시 유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 진단서도 다시 확인해봐.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단 한치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이 되돌아와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된 음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유 비서는 대표의 지시를 이해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한수미와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재원의 불임 진단이 내려졌던 병원의 기록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유 비서에게 모든 것을 맡긴 후 집무실 의자의 깊숙이 등을 기댔다. 그의 눈은 텅 빈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져 있다가 한수미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8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그는 J&H 테크의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지방 출장을 가던 중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고속도로는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야 속에서 그의 차량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도로변으로 미끄러져 추락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그는 의식을 잃어갔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는 누군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얼굴을 만지던 느낌을 기억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던 걱정스러운 듯한 소녀의 목소리.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그는 그 소녀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자신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경찰은 그에게 사고 현장에서 그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잊고 단순한 꿈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지금 한수미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그 희미한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때 그 소녀가 혹시 이 아이들의 엄마였을까? 재원은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의 얼굴과 그 점, 그리고 8년 전의 사고가 맴돌았다. 그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아침 유 비서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대표님, 한수미 씨는 전라남도 해남군의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청소 용역 업체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 관계는 단순합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언니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지우. 지훈의 귀에 윤지우라는 이름이 박히는 순간 그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쳤다. 윤지우. 그 이름은 8년 전 그 사고 이후 자신이 들었던 이름 중 하나였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사고 현장에서 찾은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던 이름이 윤지우였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는 그때 그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 왜 사고 현장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윤지우, 그 언니는 지금 어디에 있나?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 비서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조사 결과 윤지우 씨는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향년 28세였습니다. 지훈의 세상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지우가 죽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8년 전 사고 당시 그를 구해준 소녀가 지우였고 그녀가 이 아이들의 엄마라면 그녀는 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 죽어야만 했을까? 이 모든 것 뒤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일까? 사망 원인은 그리고 아이들은 윤지우 씨가 낳은 것인가? 지우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네,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윤지우 씨가 낳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수미 씨는 친언니의 아이들을 돌봐온 것입니다. 유 비서가 보고했다. 재원의 불임 진단과 지우의 죽음.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이 충돌하며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유 비서를 바라보았다. 친자 확인 검사는 어떻게 됐나? 오늘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대표님, 유 비서가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친자 확인 결과뿐만 아니라 그를 불임으로 진단한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8년 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강력한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의 불임 진단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유비서, 지금 당장 5년 전 나의 불임 진단을 했던 그 병원의 기록과 의사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와.
그리고 8년 전 사고 기록도 다시 확인해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지우는 말을 흐렸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날카로워졌다. 유 비서는 대표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그는 병원 기록과 의사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8년 전 사고 관련 문서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노련한 정보 수집 능력은 곧 빛을 발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대표님, 불임 진단을 했던 병원의 기록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대표님의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가 현재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 전산망 기록에 따르면 대표님의 검사 결과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유 비서의 목소리는 다소 흥분되어 있었다. 지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조작되었다고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불임이라는 진단이 그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아직 정확한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병원장이었던 강민준이라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현재 우리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준, 그 이름이 지훈의 뇌리를 강하게 스쳤다. 강민준은 JNH테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려 노력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야심이 컸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우는 그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런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불임 진단을 조작하여 자신을 무력화시키고 결국에는 CEO 자리를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강민준, 지훈의 입에서 차가운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의 불임 진단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때 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8년 전 대표님의 사고와 관련된 기록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표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윤지우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대표님을 구한 후 대표님의 병원비까지 지불하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대표님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미세한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지금 보니 의도적인 사고였을 가능성이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브레이크 시스템 조작 의도적인 사고, 그리고 지우가 그를 구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갔다. 강민준이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노린 것을 넘어 지우의 죽음과 아이들의 존재까지 이 모든 것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분노를 넘어선 냉철한 결단을 내렸다. 유 비서, 모든 증거들을 모아 강민준을 끌어내릴 거야. 그리고 윤지우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이 모든 것을 밝혀낼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지우와 아이들을 향한 깊은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바로 그때 유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였다. 유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고 잠시 후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놀라움, 그리고 미소. 대표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명의 아이들 모두 대표님의 친자입니다.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아이들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앞에
5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의 피를 나눈 아이들이 이 모든 혼란과 분노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이제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5아이의 아빠였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민준과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한지훈은 친자 확인 결과가 자신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차가운 결단력으로 변모했다. 그는 자신의 불임 진단을 조작하고 8년 전 사고를 의도적으로 일으켰으며 심지어 지우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 강민준을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았다. 그는 오랜 세월 몸에 밴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강민준을 끌어내릴 완벽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유 비서는 재원의 지시에 따라 강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수집했다. 그의 재직 기간 동안의 행적 회사 내부의 파벌, 그리고 외부와의 수상한 거래들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유 비서는 강민준이 단순히 회사의 이사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지훈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강민준은 자신이 JNH테크의 창립 멤버라는 점을 내세워 회사 내 여러 파벌을 만들었고 특히 고위 임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한편 강민준은 재원의 최근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한수미와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강민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훈이 자신의 불임 진단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만약 아이들이 정말 한지훈의 친자임이 밝혀지고 그가 8년 전의 사고와 불임 진단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강민준은 지훈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모든 권력과 돈을 이용해 지훈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첫 번째 타겟은 한수미와 아이들이었다. 강민준은 그들이 JNH테크의 CEO를 노린 사기꾼 가족이라는 소문을 언론에 흘렸다. JNH테크 CEO 불임 진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시골 출신 여성 CEO를 상대로 친자 사기극 벌여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도배하기 시작했다. 기사에는 한수미와 아이들의 사진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실렸고 지훈의 불임 진단 기록까지 언급하며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네티즌들은 한수미를 꽃뱀, 아이들을 가짜 자식들이라 비난하며 거센 악플을 쏟아냈다. 한수미는 갑작스러운 여론의 공격에 당황했고 아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았다. 엄마, 우리가 나쁜 아이들이에요. 막내딸이 울먹이며 물었다. 한수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니의 유언대로 아이들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때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이미 모든 기사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한수미와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괜찮습니다. 한수미 씨, 이 모든 것은 제가 해결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지훈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강민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회사 내 자신의 파벌을 동원하여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CEO의 부도덕한 사생활을 문제 삼아 한지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이사회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강민준의 편이었고 그들은 재원의 불임 진단서와 한수미와의 스캔들을 지적하며 그를 비난했다. 한지훈 대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임인 대표님께서 갑자기 5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은 이사회와 주주들을 우롱하는 행위 아닙니까? 강민준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민준은 사전에 준비한 가짜 증거들을 제시하며 지훈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는 지훈이 한수미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아이들을 데려오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사회 분위기는 강민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강민준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바로 한지훈의 치밀함과 그의 진정한 실력이었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을 공격할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하고 있었다. 강민준 이사님, 제 사생활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지훈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사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모든 기사와 정보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그는 유 비서가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공개했다. 강민준이 기자를 매수하고 허위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녹취 파일. 그리고 그 기사들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강민준이 사용한 IP 주소와 계좌 기록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이사회장 안은 술렁거렸다. 말도 안 돼, 저것은 조작된 자료야. 강민준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조작된 자료라고요? 그럼 이것은요. 지훈은 다시 한번 스크린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5년 전 지훈의 불임 검사를 조작했던 의사와 강민준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띄워졌다. 김지훈 CEO의 검사 결과를 불임으로 조작해라. 보수는 넉넉하게 주겠다. 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의사가 현재 강민준의 비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사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의 모든 계획이 한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강민준 이사님, 당신은 나의 불임 진단을 조작하고 나를 사적인 문제로 매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CEO의 권위에 도전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음모를 꾸미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한수미 씨와 아이들을 공격했고 그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선아. 5년 전 강민준의 지시로 지훈의 불임 검사를 조작했던 바로 그 간호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지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제가 강민준 이사님의 지시로 한지훈 대표님의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 전 교통사고 당시 윤지우 씨가 대표님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윤지우 씨가 대표님의 신원을 확인하며 아이들을 낳게 되면 대표님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강민준 이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윤지우 씨를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윤지우 씨가 대표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선아의 진술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야심을 위해 한지훈의 삶을 망가뜨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지훈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훈의 치밀함과 냉철한 판단력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민준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의 시대는 끝이 났다. 지훈은 강민준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강민준은 끌어내렸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지우의 죽음이었다. 김선아의 진술에 따르면 강민준이 지우를 협박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그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지우는 이사회를 마치고 조용히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텅 빈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는 강민준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진실의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의 죽음과 그의 얽힌 비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밝혀낸 후 한수미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는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야 했다. 그들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돌려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줘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지우의 억울함을 먼저 풀어줘야 했다. 그것이 그의 복수이자 지우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는 유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선아 씨를 보호하고 그녀를 통해 강민준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보해 특히 지우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봐. 강민준이 그 사고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지우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고독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지우를 향한 복수심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이제 한 명의 CEO가 아닌 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려 했다. 강민준이 JNH-TEC에서 축출된 후 한지훈의 삶은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슬픔이 남아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비열한 음모를 밝혀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우와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모두 보상할 수 없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강민준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지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는 것으로 향했다. 지우는 유 비서에게 지우의 교통사고 기록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유 비서는 노련한 조사원들을 동원해 5년 전의 사고 기록들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당시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던 사건이었지만 지우는 강민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다. 지우가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강민준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까 두려워 그녀를 제거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우는 한수미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는 강민준이 비록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외부의 조폭이나 용병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아이들을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게 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그들을 데려왔다. 이곳이 더 안전할 겁니다. 이곳에는 24시간 경비 인력이 있고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지훈은 설에게 말했다. 한수미는 불안했지만 지훈의 든든한 모습에 안심하고 아이들과 함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아이들은 넓은 펜트하우스와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 풍경에 놀라워했다.
지우는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과 책들을 사다 주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그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어주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아이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지만 8년이라는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그는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아이들에게 빼앗긴 시간이 그에게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 남아있었다. 그는 한수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언니 지우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우가 어떻게 아이들을 낳았고 얼마나 힘들게 키워왔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지우는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지우는 아이들이 아빠를 찾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 아빠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그녀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가슴 아파했다. 우리 언니는요, 늘 웃었어요. 힘들어도 아파도 항상 밝게 웃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 아빠를 닮아서 아이들이 언니에게는 전부였어요. 한수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우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과 고통을 상상하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지우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그때 유 비서로부터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지우의 교통사고 기록을 재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대표님, 5년 전 윤지우 씨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유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상에 따르면 윤지우 씨의 차량이 달려오던 트럭에 의해 의도적으로 추돌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트럭 운전자가 아닌 강민준 이사의 비서였던 사람이 사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강민준이 지우를 죽였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민준에 대한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강민준, 이 자식이 감히. 지우는 이를 갈았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유 비서는 지훈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강민준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는 이미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숨겨진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를 단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유 비서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강민준의 행방을 추적했다. 강민준은 자신이 체포될 것을 직감하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지훈은 그의 도피를 막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민준의 도피 경로를 파악했다. 그 시각, 강민준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자금을 동원해 용병들을 고용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한지훈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지훈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의 아이들을 납치하여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 강민준은 지훈이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재원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는 재원이 이렇게까지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다. 그는 아이들을 납치하기 위해 한수미가 일하는 청소 용역 업체에 잠입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강민준의 도피 경로를 파악하고
그를 잡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그때 유 비서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강민준이 아이들을 납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강민준이 이렇게까지 비열한 방법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분노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펜트하우스로 다시 돌아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강민준의 용병들이 경비 인력과 싸우고 있었고 펜트하우스 내부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병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몸은 오랜 세월 훈련으로 다져진 강철 같았다. 그는 맨손으로 용병들을 제압하며 아이들과 한수미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강민준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김재원 내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망쳐 내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지훈은 분노에 눈이 멀었지만 그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다.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강민준 아이들을 놔줘.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내가 네 앞에 있잖아. 강민준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총구를 지훈에게 겨누었다. 그래, 너를 죽이고 이 아이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 아이들만 있으면 나는 JNH 테크를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어. 바로 그때 지훈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강민준이 아이들을 노린 이유는 단순히 그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친자 확인 결과를 알고 있었고 이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둔갑시켜 JNH 테크의 경영권을 다시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지훈의 분노는 더욱더 커졌다. 이런 비열한 자식. 지훈은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강민준의 총구가 자신에게 향한 틈을 타 재빠르게 몸을 날려 강민준의 팔을 가격했다. 총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재원은 용병들을 제압하며 강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는 재원을 향해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재원은 강민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며 그를 제압했다. 결국 강민준은 재원의 손에 무력하게 쓰러졌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민준이 이미 모든 상황을 경찰에 알린 덕분이었다. 강민준은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범죄 행위는 낱낱이 밝혀졌다. 지훈은 모든 것이 끝난 후 아이들과 한수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아빠의 품에 안겨 흐느꼈고 한수미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다시금 피어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아빠였고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편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동욱과의 격렬한 싸움이 끝난 후 한지훈의 마음은 지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묻혀있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우의 희생과 그녀가 남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지우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이동욱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냈다. 민준은 지우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파헤쳤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는 이동욱에게 매수되어 있었고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 이동욱은
지우가 재원의 아이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야심을 방해할까 두려워 그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이동욱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는 살인교사, 재산 강탈 미수, 불법 자금 세탁, 폭력 조직 운영 등 수많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그림자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지우는 이동욱이 체포된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지우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홀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재원은 한수미와 함께 법원을 찾아갔다. 그는 우진이와 서준이를 자신의 친아들로 정식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재원의 오랜 꿈이었던 가족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법적인 절차가 끝난 후 재원은 한수미와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삶에는 이제 지우의 사랑과 희생의 결실인 두 아들, 그리고 함께 고난을 이겨낸 설아가 있었다. 재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그는 잘 나가던 건축사무소를 정리하고 아담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그곳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살려 집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디자인했다. 거실에는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진 놀이방이 생겼고 마당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네와 미끄럼틀이 설치되었다. 한수미는 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집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한수미는 재원의 도움으로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여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재원은 그녀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매일 저녁, 재원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고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우진이와 서준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재원은 그들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한수미는 그런 재원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언니 지우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분명 행복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원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그는 돈과 명예 대신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우진이와 서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었고 한수미의 따뜻한 눈빛은 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지우의 희생으로 얻어진 이 새로운 가족은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영원히 지속될 사랑과 행복의 시작이었다.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Millionaire didn't know he had a son until he saw a humble mother begging with twin boys identical 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운명의 장난, 사랑과 상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재원과 한수미, 그리고 두 아이 우진이와 서준이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섰던 재원의 용기, 그리고 언니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수미의 희생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도전들로 가득하지만
결국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진실된 관계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임을 믿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